탈레스의 철학, 최초의 서양 철학자. 탈레스는 고대 그리스 밀레토스 출신의 철학자이자 서양 철학의 시초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자연과 우주를 신화적 해석이 아닌 합리적 사고와 논리적 탐구를 통해 설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최초의 철학자로 불립니다. 탈레스의 철학은 만물의 근원과 자연현상의 이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1. 만물의 근원. 탈레스의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장 중 하나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물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가설에 기반합니다. 물은 다양한 형태로 변할 수 있다. 액체, 고체, 기체의 형태로 변형되며 자연계에서 순환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에 의존한다. 인간, 동물, 식물 모두 생존을 위해 물이 필요합니다. 물의 필수성. 고대 그리스의 농경사회에서 물은 생명의 기초로 여겨졌고 강호와 바다의 중요성은 매우 컸습니다. 탈레스는 자연과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는 하나의 단순한 요소로 환원함으로써 우주의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는 신화적 설명에서 벗어나 자연적인 원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2. 자연현상에 대한 합리적 해석. 탈레스는 자연현상과 우주의 작동 원리를 신들의 의지로 설명하던 당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논리와 관찰에 기반한 합리적 해석을 시도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지진을 대지가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했습니다. 대지가 물 위에서 흔들릴 때 지진이 일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철학과 과학의 출발점이 되며 자연현상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3. 수학과 천문학에 대한 기여. 탈레스는 단순히 철학자에 그치지 않고 수학과 천문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이집트 여행 중 피라미드의 그림자를 이용해 높이를 측정했다고 전해지며 이는 기하학적 사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항해에 필요한 별의 움직임과 계절 변화를 연구했으며 어느 날 정확히 일식을 예측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천문학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탈레스의 이러한 연구는 자연 법칙에 대한 탐구가 신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4. 탈레스의 영향과 철학적 위위. 탈레스의 철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가 시작한 자연 철학적 전통은 이후 서양 철학과 과학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아낙시만드로스와 아낙시메네스 같은 철학자들은 각각 무한자와 공기를 만물의 근원으로 제시하며 탈레스의 탐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초기 철학자들의 탐구는 결국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서양 철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탈레스가 남긴 철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자연현상을 신화 대신 논리적 원리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만물의 근원을 물로 설정한 것은 철학적 추론과 자연 탐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탈레스는 철학과 과학이 신화적 해석이 아닌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탐구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서의 탈레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물로 보는 단순한 명제에서 출발했지만 그의 사고방식은 철학과 과학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지 자연을 탐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성의 힘으로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물이론이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탈레스가 시도한 합리적 탐구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적 사고가 신화적 사고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점에서 서양 철학과 과학의 출발점으로 기억됩니다. 탈레스. 자연 철학의 시조. 기원전 6세기경 이오니아 해안의 작은 섬나라 밀레토스의 한 청년 철학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탈레스였다. 그는 오랜 방랑 끝에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의 섭리를 묵상하며 보냈다. 하늘과 땅, 태양과 달의 운행, 그리고 만물의 생성과 소멸을 곰곰이 관찰하던 중 그는 한 가지 의문에 사로잡혔다. 어떤 근원에서 만물이 생겨나며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일까? 탈레스는 이 물음에 천착하면서 탈레스는 세상 만물을 관찰하고 사유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는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내린 최초의 자연 철학자가 되었다. 물은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이자 땅에서 생육하는 만물의 젖줄과도 같은 존재였다. 탈레스는 물이 없다면 세상 만물이 생겨날 수 없으며 결국 모든 것이 물에서 비롯되고 물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직관했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자 시작과 끝이다. 대지는 물 위에 뜨고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 생명을 살린다. 물은 액체에서 기체와 고체로 변화하며 생명 현상을 가능케 한다. 탈레스는 물이 원래부터 있었으며 만물은 물에서 생겨나고 마지막에는 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당시 많은 이들이 탈레스의 물만물설을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관측과 사고 실험을 거듭했다. 먼저 그는 기하학 원리를 이용해 이집트 피라미드의 높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태양의 위치와 그림자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일식을 예측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연현상 관측과 수학, 기하학 지식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이뤄냈다. 자연에 내재된 지혜와 규율을 이해하려면 숫자와 도형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자연의 원리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의 모습에서
후대 과학과 철학의 맹아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탈레스는 자연현상의 관찰과 사유를 통해 물만물설뿐 아니라 영혼불멸설, 만유인격설 등 철학적 견해들을 제시했다. 돌멩이는 살아있다. 그렇지 않다면 자석이 어떻게 철을 끌어당길 수 있겠는가? 그는 돌 같은 무생물체에도 영혼이 있다고 여겼다. 또한 우주를 크나큰 생명체에 비유하며 만물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봤다. 철학자로서 탈레스가 기여한 가장 큰 업적은 자연 만물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 원리를 탐구하려 했다는 데 있다. 이로써 인간 사유의 지평을 확장시켰다. 탈레스는 그리스인들로부터 7인의 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았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재능과 지혜를 갖춘 이들을 가리켜 현자라 불렀다. 법률가이자 정치가였던 솔론, 시인 피타고라스, 도덕가 비아스 등 7인의 현자들은 학문과 예술, 정치와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했다. 그 가운데 가장 선구적인 인물이었던 탈레스는 제1의 현자로 꼽혔다. 그가 최초의 자연 철학자로 추앙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물만물설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었지만 인간 이성이 자연의 이치를 탐구하려 한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이다. 그리스 문명이 철학과 과학의 발상지가 된 데는 탈레스가 남긴 업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자연의 원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이성적으로 사유하려 했던 철학적 정신을 구현한 인물이었다.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근원 자체를 탐구하려 한 점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인류는 이성적 탐구라는 소중한 지적 전통을 쌓아갈 수 있었다. 탈레스의 물음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 근대 과학과 철학의 발달로 이어졌다. 인간은 자연을 관찰하고 위문을 제기하며 이치를 밝히려 노력해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피어났다. 자연 철학의 시조 탈레스가 남긴 정신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드디어 6000번째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성원이 없었다면 이 순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걸어오며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팁을 공유할 테니 계속해서 성필원 채널을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생을 광인으로 살다가 마침내 제정신으로 죽을 성필원, 여기 잠들다. 2001년 조용히 은퇴하고 2004년 40대 후반의 나이에 카보는 세속의 모든 일에 런더리가 난까닭에 예술마을 헤이리의 품에 자신을 안겼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이곳에서 나에게 허락된 후반기 남은 생을 조용히 모든 근심을 털어내고 살리라. 운명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안식처 천사가 준 행복한 은거지에서 삶을 마치리라. 자유와 평온과 여유로움에 이 은둔지를 바치리라. 어느 비바람 몫이 쉬던 날 서재에 앉은 채로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자유인으로 갔다. 그의 한 제자는 훗날 이렇게 평했다. 그는 무계획적인 철학자였지만 학문과 세속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인텔리겐치아였고 언제나 남과 완전히 다르고 색다른 글을 쓰고 싶어 했다. 철학 증명 문제.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